미국에서는 중요 택배의 경우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면 액세스 포인트라고 지들이 지정해놓은 대형 매장에 이를 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택배가 배달 대행 업체로 넘어가면 다음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M1 맥스, 맥북 프로 16인치에 대한 빠른 리뷰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젠장할 노릇이네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점을 살려서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리뷰를 시도해보려 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저는 골프나 치러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골프를 치기 위해 문을 나서는데 문 앞을 자세히 보니 작은 상자가 놓여있고 이걸 까봤더니 에어팟 3세대가 들어있지 뭡니까. 그래서 하는 에어팟 3세대 리뷰입니다. 개봉은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후루룩 넘어가죠. 일단 본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면 에어팟 3세대는 에어팟 프로의 하위 호환 버전처럼 생겼습니다. 기존에 날렵했던 에어팟에서 발전되어 좀 더 큰 울림판과 개선된 기능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에어팟 프로 아니냐? 동작 그만. 재고 처리냐? 뭐야? 에어팟 프로에서 이어 플러그만 뺀 거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본체 유닛이 똑같이 생겼을 것이요. 그리고 이 본체 가로로 긴 거 에어팟 프로 본체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학고 유튜버가. 이 에어팟이 재고 처리가 아니라는 거에 애플 본사와 애플 주식 모두를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오냐, 내가 산 에어팟 3세대와 맥북 프로 16인치를 건다. 둘 다 묶어.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리라라라. 작네. 본체가 작아? 내가 봤어. 에어팟 프로랑 크기 똑같은 거 내가 봤다니까. 노트북이 서류 봉투에서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안 배웠어? 기존에 톡톡 두드려 커맨드를 입력했던 매우 제한적인 명령만 가능했던 것에서 벗어나 에어팟 프로처럼 꼬리 부분을 누름으로써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죠. 모양에서 이미 에어팟 프로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노이즈 캔슬링을 제외하고는 거의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와 2세대에서 가능했던 무선 충전은 당연히 지원하고 맥세이프 충전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다만 충전 타입에 따라 나뉘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유무선 충전 모델만 있습니다. 뭐 저는 좋네요. 부먹 찍먹 프라이드 양념 선택할 때마다 빡쳐 죽을 뻔했는데 이번 거는 그다지 큰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뭐 겉모양이 어떻고 저떻고 귀찮으니 빨리 성능 리뷰나 하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저는 음향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막귀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범주에 드는 사람이에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해본 소감 이야기해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에어팟 2세대보다는 좋고 에어팟 맥스보다는 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뷰 이따위로 하려고 앞에 니죽 간 거요? 아, 좀 더 들어보시라니까. 단 특정 음악의 경우 에어팟 3세대가 더 좋게 들리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일반적인 음악을 들을 때야 뭐 다들 비슷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이게 중저음 베이스가 강한 음악일 경우 에어팟 2세대에서 듣지 못한 영역의 소리가 들립니다. 중저음으로 귀를 때려주는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가슴에 울림을 느끼며 음악을 들을 수 있죠. 먼저 제가 들어본 음악은 조광일의 고개사였어요. 좀 진한 음악이긴 해도 래퍼의 말이 빠르기 때문에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들린다면 좋은 이어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래퍼의 가사는 선명하게 잘 전달되더군요. 이 정도로 선명하게 들린다면 좋은 이어폰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역시나 래퍼의 가사는 선명하게 잘 전달되더군요. 더 괜찮았던 점은 중저음의 베이스 음향이었는데 이게 힙합이다 보니까 비트가 팍팍 때려주는 게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걸로 계속 듣다 보면 가사집 안 보고도 랩을 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시기단 래퍼를 반풀 바라보드 래퍼들 래퍼들 개퍼들 래퍼들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생각만. 저걸 저 어떻게 따라해요? 네? 이런 다크한 노래만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악도 선택해봤습니다. 박효신의 야생화도 들어봤죠. 보컬의 음색은 물론이고 세션들의 음악들도 하나하나 분리되어 들리는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 2세대는 안 그랬냐? 아니에요. 2세대도 그랬어요. 걔도 괜찮았다고요. 하지만 중저음이 보강된 데다가 해상력이라고 할까요? 각 악기들의 연주가 개별적으로 들리는 정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해상력의 부분이라면 에어팟 맥스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까지 들리더라고요. 때문에 스네어 소리, 그러니까 드럼 세트에서 작은 무게 부분을 이걸로 들으면 생각보다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특히 야생화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연주 부분을 집중해서 들었는데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좋은 디테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피고 지는 음색을 평가하자면 2세대보다 확실히 나아졌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17만 9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에어팟 2세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죠.
3세대에는 공간 음향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별거냐 싶으시겠지만 이게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 이 공간이 실제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입체 음향 기술이에요. 머리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소리의 방향이 달라지죠. 이를 동적 머리 추적 기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실제 공연장에서 앞에서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을 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나의 오른쪽 귀에서 밴드의 음악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보컬의 경우는 입체 음향이 더더욱 현실감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세션들은 그냥 전방위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면 보컬의 음향은 확실히 나의 전방에서 실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션들 역시도 앞에 무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에 베이스 기타, 왼쪽에 드럼이 있다면 각각의 방향에서 해당 세션의 소리가 들리죠. 돌비 음향 기술의 장점으로 보이는데, 이미 애플 뮤직에서는 애플이 직접 지원하는 것인지 이런 기술들이 첨가된 음악들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난 그딴 거 필요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비싸지는 거면 안 사고 말지 하시는 분들도 이 다음 파트는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공간 음향이 적용된 거죠. 실제로 우리는 전면의 스크린에서 영화의 화면을 보게 되죠. 다채널 사운드 시스템이 집에 설치되어 있다면 화면 왼쪽에서 사람이 말하면 왼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화면 오른쪽에서 사람이 말하면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이처럼 영상에서 우하단부에서 폭탄이 터지고 좌상단부에서 기차가 지나가고 관찰자의 뒤에서 새가 날아 화면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것이 각 방향에서 오는 소리로 자연스럽게 들린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죠. 이 공간 음향 기능은 큰 스피커 세팅 없이 그 기분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 공간 음향 기술 역시 영화 볼 때 적용되어 실제로 영화관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할 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2세대로 들을 때는 그냥 맹숭맹숭하지만 3세대로 영화를 감상할 때는 확실히 현장감이 풍부해진 상태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폭탄이 그냥 자동차가 막 광선검이 어우야. 사실 이 기능들은 진짜 에어팟 프로에 모두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329,000원, 대충 33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그 고가의 이어폰 말이죠. 이걸 노캔이 없다는 이유로 8만원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노이즈 캔슬링은 8만원짜리라는 거예요. 저처럼 노이즈 캔슬링에 강한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8만원 저렴하게 에어팟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로폭이 에어팟 프로보다 조금 좁다는 것과 실리콘 이어 플러그와 노이즈 캔슬링이 없다는 것, 맥세이프가 지원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프로와 모든 면에서 비슷한 모양이네요. 심지어 이런 벤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언급할 만한 것은 3가지 정도겠네요. 첫 번째는 유닛의 크기입니다. 제가 귀가 작은 편이 아닌데도 귀를 가득 채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래 끼고 있다 보면 귀의 특정 부위에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는 개인차가 있는 단점이기에 완벽한 단점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터치 버튼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귀에 꽂다가 터치가 됩니다. 진동으로 신호를 입력받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오작동의 가능성이 살짝 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귀에 완전히 안착되고 난 후에 조작이 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에요. 아무리 프로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25만원 돈을 주고 이어폰을 흔쾌히 구매할 사람은 많지 않죠. 더군다나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도시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더러 음악 감상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지하철에서 사용하면 생각보다 음악 감상에 방해받을 때가 있어서 불편했었는데 인이어 이어폰들은 안 그랬거든요. 요약하자면 에어팟 3세대는 에어팟 프로와 비슷하다. 통화 음질이 향상되었다. 에어팟 프로의 버금가는 음질을 자랑한다. 노이즈 캔슬링이 없어서 어지럼증을 느낄 일이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애플의 이어폰은 타사 이어폰들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준수한 성능과 애플 제품들과의 완벽한 조화 때문에 굳이 불편한 다른 회사의 이어폰을 사느니 그냥 애플 거 산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음향의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사용에 저항감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애플은 이런 저항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에어팟 3세대를 보니 더더욱 그런 느낌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에어팟 2세대 사느니 7만원 더 들여 3세대 사라 입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알러지가 재발했는데 제발 숨 좀 편하게 쉬면서 살고 싶네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곰빡.